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조 세 번째 강의 연군과 충절, 우국지정을 노래한 시조 4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서 핵심 정리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구름이 모심탄 말이 이조노의 시조 핵심 정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의 시조는요. 간신 신돈, 고려말을 배경으로 해서요. 고려말 공민왕 때가 되겠고요. 그 간신의 횡포, 신돈의 횡포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간신도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신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돈의 횡포에 대한 경계와 공민왕에 대한 뭐가 나타났다고요? 충정이 나타난 시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시조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격에서는 풍자적, 빗대어서 꼬집고 있죠. 그래서 우의적, 풍자적, 우의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표현에서는 의인법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간신의 횡포를 풍자했는데요. 이 시조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봐두셔야 될 부분은요. 무엇이 간신을 비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임금을 비유한 것인지 이 정도의 상징적인 단어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자, 구름이 욕심 없다는 말이 무심하다는 말은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인 것 같다. 허무맹랑하다. 자,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세모를 지금 했는데요. 이 구름이 바로 간신, 신돈을 비유한 것이다. 구름 위에 간신이 되죠? 라고 할 텐데 밑에 이제 중천에 떠있어 의미로 다니며 구태여 광명한 밝은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날빛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날빛은 햇빛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이렇게 해가 맑게 빛나서 떠 있는데 이게 임금이라고 한다면 간신이 그 임금의 덕을 이렇게 와서 가리는 거죠. 구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자, 무심탄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이런 의미죠.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허무맹랑한 말인 것 같다, 거짓인 것 같다. 중천에 떠 있어, 하늘 가운데 떠 있으면서, 자, 여기서 중천이라고 한다면요, 하늘이라는 그 지시적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조정, 정치기구를 의미하는 거기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권력의 핵심, 권력의 핵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임의로 여기저기 그냥 마구 휘젓고 다닌다는 거죠. 임의로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닌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자, 간신의 횡포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해가 임금이라고 한다면 이 해가 해를 이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신의 횡포죠.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구태여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구나 라고 했죠. 여기서 밝은 날빛, 이 날빛은요 곧 뭘 의미하느냐, 임금의 덕,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정치, 좋을 선자에 정치 정자를 써서 선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름과 날빛은 서로 대립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가면 덮나니, 덮어버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또 바로 임금의 선정을 방해함, 좋은 정치를 방해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핵심적인 거 구름과 날빛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작품이 되겠죠. 가노라 성각산하라는 이 작품은요. 거기 해제에서 보시면 청나라에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그 정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요. 청나라의 그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이 김상원의 어떤 김상원이라는 이 신하의 정말 우국지정 선비로서의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절개를 노래한 시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역사에서 우국지정과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성격에서는 우국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비분과 슬픔과 분함이 막 드러나 있죠. 나라가 패망을 해서 결국 청나라에게 패해서 지금 볼모로 잡혀가는 그 상황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자, 의인법과 대유법, 대구법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국지사,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의 비분관계와 우국충절, 나라를 위한 충성과 절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을 볼게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자, 삼각산과 한강수를 마치 한강물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여러분들 초장 전체에서는요. 이 초장 전체에서는 의인법이 우선 사용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노라 뭐뭐야 다시 보자 뭐뭐야 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어구를 이렇게 대치있겠죠? 대구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법과 대구법이 사용이 됐고요. 가노라 삼각사나, 자 여기서 삼각사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죠. 현재 지금의 북한산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보다 한강수야. 자 여기 보면 한강수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요 선생님 별도로 이렇게 한번 좀 네모를 좀 해보면요. 네모한 두 개는요 모두 우리의 고국산천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의 고국 산천 한두 가지 해산물로 그걸 전체를 대신하는 거니까 대표하여 비유한다라고 해서 대유법 사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핵심 정리에서도 표현법에서 의인법, 대유법, 대구법 사용됐다고 했죠. 이 초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죠.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고국 산천을 떠난다. 지금 볼모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통하고 비장한 그런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고국을 떠나는 비통한 심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국을 떠나는 비통한 심정.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자, 시절이 하도 어지러워서 이게 전란의 상황을 겪고 난 이후라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게 언제 돌아올지 참 기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시절은 병자호란 이후에 어지러운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병자호란 이후의 어지러운 상황. 올똥말똥하여라. 마지막에 이 올똥말똥하여라.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요. 언제 귀국을 다시 나라로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어서 그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귀국을 예측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풍상이 섞어친 날에를 이제 넘어갈 건데요. 나에서는요, 어쨌든 그 병자호란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요, 볼모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선비로서의 그런 어떤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자, 풍상이 섞어친 날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금이 보낸 국화를 받고 충성된 신하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자, 국화를 받고 강한 신하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국화는요, 사군자 중에 하나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인데 이 국화는 지조나 보통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에서 많이 인용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성격은 의지적이면서도 우의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역경에 굴하지 않는 절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국화를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좀 사용됐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면으로 우리가 봐둬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상이 섞어친 날에, 자, 바람과 서리, 바람풍의 서리상자죠.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에, 자, 국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좀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바람과 그거 막 서리가 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바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거죠.
풍랑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막 피어난 황국화, 누런 국화를 라고 했죠. 국화의 대명사 노란색이죠. 물론 뭐 요즘엔 여러 가지 색깔의 국화가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노란 국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황국화는 단순히 국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과 서리가 마구 섞어치고 있는 날에 막 이제 갓 피운 황국화를 금분에 가득 담아, 자, 좋은 화분, 금화분에 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임금께서 옥당에 보내셨다는 거니까 자기 지금 이 글의 필자인 송순에게 임금께서 보내셨다는 얘기죠. 이 옥당은 지금의 홍문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위치죠. 화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글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송순에게 임금이 나에게 끝까지 충성을 해달라 이런 의미로 뭐 직접 글을 써보내신 건 아니고 국화를 선물로 보냈는데 이 국화를 선물로 보낸 뜻을 알 것 같다라고 마지막 종장에서 얘기하죠. 도리야 고지온 양 마라 님의 뜻을 알게라. 도리야라는 건 복숭아꽃과 오약꽃인데요. 봄에 이렇게 활짝 피는 꽃들이죠. 봄에 뭐 따뜻할 때 피는 꽃들이니까 이건 어떤 고난과 시련을 거치지 않고 그냥 쉽게 피는 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쉽게 변절하는 신하들을 비유한 거죠. 쉽게 변절하는 신하를 비유한 거예요. 도리야 고지온양 마라. 꽃인 채 말하라. 님의 뜻을 알게라. 임금께서 왜 나에게 이 꽃을 보내셨는지 나는 그걸 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님의 뜻, 이 님의 뜻은 바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되라는 임금의 뜻이겠죠. 되라는 임금의 뜻. 임금님께서 왜 나에게 이 좋은 화분에다 이런 노란 국화를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달라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조절개라는 거, 황국화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울던 여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바로 왕위를 찬탈했던 그 시기에 지어진 작품인데요. 역시 단종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신의 처지와 한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된 시조들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조 두 번째 강의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그 여러 개의 작품들을 단종에 대한 충성심, 뭐 단종을 이별한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시조들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단종을 모시지 못하는 바로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와 한을 노래했다. 그래서 성격상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 연군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제가 바로 연군의 정과 이별의 슬픔. 여기에서는 의인법과 영탄법이 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우던 여흘 슬피 울어 지내어다. 간밤에 지난밤에 흐르던 개울 물소리가 슬피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죠. 야, 여기에서 여흘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간밤에 우던 여흘.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는 임의, 임은 임금이겠죠. 임의 슬픈 심정이 투영된 소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밤에 소리내어 흐르던 여울물이 슬프게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이제야 생각하니 누가 울어보낸 거예요? 님이 울어보내도다. 자, 여기서 님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임금인 단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금께서 울어보내신 것 같구나. 그래서 여기서 밤새 슬프게 들리던 그 물소리는 이미 서러움을 띄워보낸 소리. 즉 단종께서 강원도 영월에 지금 유배돼서 정말 그 괴롭고 슬픈 심정을 마치 나에게 물소리에 띄워보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물을 거스려 흐리고저 나도 울어내노라 라고 하죠. 저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슬픔을 임계신 것으로 띄워보내겠다. 나도 울어서 보내고 싶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와 있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우선 이 물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물이라는 녀석은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화자와 임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이고요. 화자와
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화자와 임의 슬픈 심정이 투영된 소재다라고 할 수 있죠. 화자와 임의 슬픈 심정이 투영된 소재. 자, 마지막으로 이 종장 부분 전체는요, 저물을 거꾸로 흐른다면 나의 슬픈 마음을 임에게도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물을 물소리가 이미 울어 보낸 물소리 같은데 이 물을 거슬러 올려 보낼 수만 있다면 나도 슬프게 나의 이 슬픈 마음을 임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간절한 임을 향한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한 시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뭐 짧은 것 같지만 많은 4개의 작품을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봤고요. 각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과 정서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또 핵심적인 그런 상징적 시어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익혀두시면 더 좋겠죠. 문제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